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8일 새벽 4시입니다. 오늘은 광주 사태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1980년 5월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5일간 광주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광주를 시민들이 장악을 하고 계엄군은 포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7일 진압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회사로 돌아와서 기사를 썼고, 제가 광주 사태를 취재한 게 빌미가 돼 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나왔고, 그리고 신군부는 회사에서 쫓겨난 저를 다시 확인 사살하면서 해직 기자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는데, 제가 광주에서 느낀 것은 이겁니다. 요사이 광주 사태를 자꾸 이 좌익, 북한 이렇게 연결시켜서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군이 600명이나 들어왔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걸 국민의힘의 전신은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국회로 불러 들여가지고 세미나를 하다가 아주 혼이 난 적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헬기가 무슨 비무장한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사격을 했다는 최근의 국방부의 특조위의 발표도 그것도 엉터리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건 광주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광주 사람들이 헬기 사격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사망자가 났다는 이 국방부의 발표를 광주 시민들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야 됩니다. 아니, 5월 맑은 날씨에 헬기가 사격을 하면 그걸 목격한 사람이 수십만 명 됐을 것 아닙니까? 근데 목격자 아무리 찾아도 수십 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광주 사태 기간 동안에는 거의 현장에 간 적도 없고 발포 명령 내린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매장설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광주 사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41주년에 처음 해가지고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씨가 이 광주 5.18 정신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5.18 정신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제대로 해석을 하면은 헌법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지금도 5.18 정신으로 저항해야 한다. 즉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5.18 정신으로 저항해야 한다. 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외면하느냐, 이것도 5.18 정신이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어제 5.18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세력과 맞서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출신 태영호 의원이 등장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5.18 정신이 북한으로 들어가면은 김정은 정권이 아주 곤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태영호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 이 세 분의 주장이 비슷합니다. 5.18 정신 제대로 해석하자는 겁니다. 제가 광주 현장에서 본 5.18 정신은 결코 북한의 조종을 받은 것도 아니고 북한과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광주 시민들이 그때 구호를 외칠 때 전두환 물러가라, 다음에는 김대중 석방하라, 그 다음에 김일성은 오판 말라 하는 구호를 꼭 붙였습니다. 그리고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광주 시민들이 잡아가지고 계엄군에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면은 그 민주화 운동은 반공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광주 사태를 계급 투쟁론적으로 좌익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광주
사람들도 이 광주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배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문재인 정권이 그것을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광주 시민들이 이 5.18 정신을 반공 자유민주주의, 원래 그때 그 리얼타임에 그 반공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제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는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 한글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5.18 정신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아주 흥미로운 현상인데, 우선 태영호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있은 지 41주년이 되었다. 1980년 5월 나는 평양국제관계대학교 1학년생이었다. 당시 북한 TV에서 총을 든 광주 시민들이 시내를 질주하는 장면을 열일 보도하였다. 며칠 동안 강의 시간마다 교수들이 광주 봉기가 남조선 전역으로 곧 번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은 5월 27일 전압되었고 북한 매체는 전두환 파쇼 군부가 광주 봉기를 무참히 진압했다고 보도했다. 민주화 운동이 진압된 지 이틀 뒤인 5월 29일 노동신문은 남조선 인민들의 반파쇼 민주화 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역사적 사변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광주 인민봉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라 정의하며, 봉기는 전제 정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방인민들의 근대 역사에서 처음 있는 가장 역사적 사변이다고 5.18 민주화 운동을 축에 세웠다. 북한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민주화 운동을 북한식으로 다룬 영화 님을 위한 교양시가 제작되었다.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은 아침 이슬이 한국 노래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불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북한 노래방들에서 아침 이슬이 금지곡으로 선정되며 슬며시 사라지고 있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반파쇼 민주화 운동이라고 축에 세우던 5.18에 대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주화라는 표현이 점차 빠지게 되었고 인민봉기라는 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 대학살, 광주 학살, 광주 항쟁 등으로 정의되며 군부에 의한 민간인 대학살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최근 노동신문에 광주 대학살이라는 제목으로 곧잘 나오던 기사마저 점점 뜸해지고 있다. 실례로 2019년 한 해 동안 노동신문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사를 26건이나 실었다. 하지만 2022년에는 6건밖에 싣지 않더니 올해는 5월 17일 현재까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사가 한 건도 없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 당국은 북한 체제에 덕이 될 줄 알았던 남한의 5.18 민주화 운동이 사실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오히려 해가 될 것이란 자각을 한 것 같다. 독재 정권에 항거해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희생정신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된다면 김씨, 세습, 독재 정권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는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북한으로의 5.18 정신 전파이다. 나는 우리의 아침 이슬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대학생들 속에서 다시 불리길 바란다. 5.18 정신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을 민주주의와 자유로 해방시킬 위대한 유산이며 숭고한 자산이다. 이 마지막 얼마나 문제가 근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북한으로의 5.18 정신 전파이다. 나는 우리의 아침 이슬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대학생들 속에서 다시 불리길 바란다. 5.18 정신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을 민주주의와 자유로 해방시킬 위대한 유산이며 숭고한 자산이다. 즉 광주 호남 분들이 이 5.18 정신을 북한으로 들여보내 가지고 북한을 자유화하는 거, 김정은 전두환 정권보다 100배 1000배 더 악질인 저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는 것, 이게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거기에 광주 그리고 호남 분들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